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의 그 칠흑 같은 시면조차 유로파의 거대한 시면 앞에서는 한낮 얕은 가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밑에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단단한 얼음 갑옷이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는 지구 전체의 물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양의 거대한 바다가 숨죽인 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곳은 태초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태양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으며 오직 영원한 어둠과 압도적인 정적만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축복하는 푸른빛 대신 거대한 목성이 뿜어내는 치명적인 방사선의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우주의 신비를 간직한 보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상식과 생존 본능을 비웃는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지옥,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차가운 위성을 탐구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로파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무서운 천체로 불리는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인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로파는 목성을 공전하는 4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로 겉모습은 매끄러운 대리석이나 금이 간 유리, 구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혹적인 외관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위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동시에 인류가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로파의 공포는 단순히 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 들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시면에서 기인합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를 보며 경외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들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위성은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우리가 아직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차가운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먼저 유로파의 지각 아래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비스, 즉 지하 대양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로파의 얼음 지각은 약 15km에서 22km 두께로 추정되며 그 아래에는 깊이가 무려 100km에 달하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고작 11km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유로파의 바다가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수압은 지구의 심해어가 견디는 압력을 수십 배 상회하며 어떤 인공 구조물도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구겨버릴 만큼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수압이 아니라 그 어둠에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줄기의 빛도 도달하지 못한 그곳에서 물은 차갑고 무겁게 출렁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시각이 무용지물이며 오직 진동과 압력만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얼음 구멍 속으로 빠져든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당신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암흑 속으로 침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화하고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늘 역시 죽음의 공간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 중 하나이며 이 자기장은 주변의 하전 입자들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유로파의 표면을 끊임없이 폭격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에 서 있는 인간은 하루에 약 5,440mS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는 지구에서 일반인이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치로 단 몇 분만 서 있어도 세포가 파괴되고 유전자가 변형되며 치명적인 방사선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로파의 하늘은 결코 평화로운 우주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비가 쏟아지는 사형장이며 그 어떤 방호복으로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우주적 폭력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유로파가 내는 소리와 진동입니다. 유로파는 목성과 다른 위성들의 중력 사이에서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압도적인 중력은 유로파를 쥐어짜고 비틉니다. 이 조석 마찰은 유로파 내부의 온도를 높여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해주지만 동시에 위성 전체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붉은 선들, 리네아리는 바로 이 고통의 흔적입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의 우주에서 소리는 전달되지 않지만 당신이 유로파의 얼음판 위에 서 있다면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끔찍한 비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판이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며 내는 그 진동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몸부림치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얼음이 순식간에 갈라지며 그 틈새로 지하의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가 즉시 얼어붙는 광경은 이 위성이 결코 죽어있는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위험한 생명체임을 증명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또한 카오스 지형, 카오스 테레인이라 불리는 기괴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뗏목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누군가 난폭하게 깨뜨려 놓은 듯한 이 지형은 유로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매끄러운 평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기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균열, 그리고 무너져 내린 얼음 산맥들이 뒤엉킨 이 미로 속에서 인간이 만든 탐사선은 착륙하기도 전에 파괴될 운명에 처합니다. 이곳은 외계의 풍경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며 생명체에게는 그 어떤 안식처도 허용하지 않는 거칠고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가장 깊은 공포는 역설적으로 생명의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그곳에서 지구의 심해 생명체와 유사한 무언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가 우리가 아는 다정한 이웃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고립된 차에 극심한 방사선과 압도적인 수압,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진화한 생명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괴기스러운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을 뚫고 내려가 그 심연의 바다에서 무언가와 눈이 마주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인 동시에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사냥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생물학적 파라독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찾으려는 열망이 곧 공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유로파가 가장 무서운 위성인 이유는 그 표면의 차가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위성이 가진 극단적인 대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신비로운 은색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천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치명적인 방사선, 부서지는 얼음의 굉음,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심연입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미지의 존재들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유로파로 향하는 탐사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공포는 호기심의 이면이며 우리는 그 차가운 얼음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결코 잠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로파의 그 붉은 상처 속으로 빛 한 점 없는 심연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영원한 악몽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지도를 완성하고 가장 높은 산맥의 정상을 정복하며 가장 깊은 바다의 바닥에 도달했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연이라는 단어는 유로파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1k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이며 인간이 만든 특수 잠수정조차 수압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인류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깊이가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직의 지옥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고립된 액체 감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비스 에이비스, 즉 유로파의 지하 대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발밑에 놓인 거대한 천장을 상상해야 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영하 16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껍질입니다. 이 지각의 두께만 해도 약 15km에서 25km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만큼의 단단한 얼음이 당신의 머리 위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음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투명하고 약한 얼음이 아닙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방사선에 의해 변형되고 극저온의 환경에서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강철과도 같은 결정체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 천장은 유로파의 바다를 외부 우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기의 햇빛도 단 한 분자의 산소도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짓누르는 압도적인 무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거대한 얼음 천장을 뚫고 그 아래의 액체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어둠입니다. 지구의 심해에도 아주 미세한 생물 발광이나 희미한 빛의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유로파의 100km 깊이의 바다는 태초의 어둠 그 자체입니다. 45억 년 전 유로파가 형성된 이래로 이 바다의 하층부에는 단 한 번도 광자가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곧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눈이라는 기관을 진화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물의 미세한 진동, 화학적 변화 혹은 전자기적 신호를 감지하며 어둠 속을 배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전등을 켜는 순간 수억 년 동안 암흑에 적응해온 존재들에게 그것은 우주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일 것이며 반대로 우리에게는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너머의 무한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수압의 공포는 더욱 실질적이고 파괴적입니다. 100km 깊이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도 수압은 평방인치당 약 8톤에 달하지만 유로파의 바다 바닥에서는 그 수배에 달하는 압력이 모든 방향에서 당신을 짓누릅니다. 이 압력은 단순히 물체를 찌그러뜨리는 수준을 넘어 물질의 분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 바닥에 도달하면 물이 너무나 강력하게 눌린 나머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얼음이 아닌 고압 얼음 (High Pressure Ice) 형태의 기괴한 물질로 변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액체와 고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자 단위로 분쇄하려는 거대한 기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어두운 심연이 어떻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태양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고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의 내부는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유로파의 주인인 목성입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은 유로파를 공전 궤도에 따라 끊임없이 쥐어짜고 늘립니다.
이 조석 가열, tidal heating 현상은 위성 내부의 암석 핵을 마찰시키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은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열수 분출구를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지구의 심해에서도 볼 수 있는 블랙 스모커, 블랙 스모커와 같은 열수 분출구는 유로파의 바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젖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공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은 시면의 바다 밑바닥에서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과 유독한 화학 물질이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암흑과 뜨거운 독성 물질이 뒤섞이는 그 경계선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동시에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화했는가? 지구의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광합성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심연은 다릅니다. 그곳의 생태계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화학 합성에 기반을 둔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논리를 따를 것입니다.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가 진화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소리조차 전달되기 힘든 고압의 환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사냥을 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거대한 촉수를 가진 반투명한 괴물일 수도 있고 혹은 얼음 지각 전체에 신경망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단일 지성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존재 방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또한 이 지하바다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거대한 조성력에 의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얼음 지각과 마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대신 위성 전체의 뼈대를 타고 진동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당신이 유로파의 표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물론 방사선과 진공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당신은 발밑 20km 아래에서 거대한 물결이 얼음 기둥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얼음판이 서로 긁히며 내는 비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행성이 내뱉는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이 진동은 유로파의 바다가 단순히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언제든 얼음 천장을 깨고 솟구쳐 오를 준비가 된 거대한 괴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 지구 전체의 물보다 더 많은 양의 염수가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은 유로파가 사실상 거대한 물폭탄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유로파의 얼음 지각이 일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물은 진공의 우주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목성 주변의 거대한 얼음 고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억눌린 에너지가 수십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로파는 시한폭탄과 같은 공포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그 폭탄의 표면 위를 걸으며 아래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시면이 언제쯤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킬지 두려워하며 탐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결국 유로파의 지하 대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고립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곧 거대한 얼음벽에 가로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를 보아도 얼음, 아래를 보아도 끝없는 어둠, 그리고 옆을 보아도 수천 킬로미터로 뻗어 있는 차가운 물줄기뿐입니다. 그곳은 탈출구가 없는 미로이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인류가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보낼 로봇 잠수정들은 아마도 돌아오지 못하는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전송할 데이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의 움직임일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파괴되는 비명소리일지는 오직 유로파의 심연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로파가 가진 첫 번째 공포, 보이지 않는 아비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그 겉껍질의 두께를 짐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믿었던 유로파의 표면, 그 차가운 얼음 평원 위에는 지하 대양의 어둠보다 더 즉각적이고 잔인한 죽음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로파의 두 번째 지옥, 목성이 선사하는 치명적인 축복인 죽음의 방사선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유로파의 바다가 당신을 서서히 압사시키고 삼키려 한다면 유로파의 하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려 들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위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게 설계된 죽음의 덫입니다. 유로파의 지하 대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공포가 거대한 암흑과 압도적인 무게의 심연에서 비롯된다면 그 단단한 얼음 지각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지옥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소리도 없고 냄새조차 나지 않지만 단 몇 분 만에 생명체의 모든 청사진을 해체해버리는 우주적 폭력, 바로 목성이 뿜어내는 죽음의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목성은 그저 평화롭게 빛나는 노란 점에 불과하지만 유로파의 지평선에서 바라보는 목성은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사방으로 뻗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로파의 주인인 목성이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성은 가스 거대 행성일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자기장을 가진 거대한 입자 가속기이기도 합니다. 목성 내부 깊은 곳, 액체 금속 수소가 소용돌이치며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수천 배나 강력하며 그 영향력은 목성으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뻗어나갑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 안에는 태양풍으로부터 날아온 양성자와 전자들이 갇히게 되는데 목성의 자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입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들은 목성 주변에 거대한 방사선 벨트를 형성하며 유로파는 바로 이 치명적인 방사선 벨트의 한복판을 매일같이 가로지르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에 서 있는 인간이 겪게 될 운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연간 약 3mSv MSV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표면에서는 단 하루 만에 약 5,400mSv의 방사선이 온몸을 난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수치인지 실감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폭발 직후 노심 근처에서 작업하던 소방관들이 노출되었던 방사선량이 약 5,000에서 10,000mSv 사이였습니다. 즉, 유로파의 표면에 발을 내딛는 것은 체르노빌의 터진 노심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합니다. 체르노빌은 국소적인 사고였지만 유로파의 하늘 전체는 거대한 원자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탄환과 같습니다. 이 괴너지 입자들은 당신의 방호복을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가 세포 핵 속의 DNA 사슬을 타격합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방사선의 폭격에 의해 수조 개의 조각으로 조각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더 이상 자신을 복제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선병의 시작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에 단 5분만 노출되어도 당신의 중추신경계는 마비되기 시작할 것이며 극심한 메스꺼움과 경련이 뒤따를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당신의 내부 장기들은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고
피부는 보이지 않는 불꽃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들거나 수십 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로 잠수하지 않는 한 유로파의 하늘은 당신을 원자 단위로 분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방사선은 단순히 인간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보낸 최첨단 로봇 탐사선들에게도 유로파는 기계들의 공동묘지입니다. 1990년대 목성을 탐사했던 갈릴러 탐사선은 목성의 혹독한 방사선 환경 때문에 임무 내내 전자기기의 오작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방사선 입자가 반도체 칩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비트 플립 현상은 컴퓨터의 논리 연산을 뒤틀어 놓아 탐사선을 미치게 만듭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현대의 탐사선들조차 유로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납과 텅스텐으로 전자장치를 겹겹이 감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의 표면에 착륙한 로봇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며칠, 길어야 몇 주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로파는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그 어떤 피조물도 환영하지 않는 완벽하게 밀폐된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방사선 폭격이 유로파에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은 더욱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얼음 표면은 목성의 방사선 세례를 받아 밤에도 스스로 빛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전자유도 발광, Electron Induced Luminescence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선 입자가 유로파 표면에 소금과 유기, 화합물이 섞인 얼음과 충돌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유로파는 어둠 속에서 은은한 녹색, 파란색 혹은 흰색의 빛을 내뿜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목성의 그늘 속에서도 유로파는 죽음의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유령처럼 기괴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표면의 모든 유기물을 파괴하고 남은 잔해들이 내뱉는 단명하는 불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의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당신을 죽이고 있는 독극물의 찬란한 광채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방사선은 유로파 표면의 화학 성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에너지 입자들이 얼음 분자를 때리면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가벼운 수소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산소는 표면에 남거나 얼음 틈새로 새우며듭니다. 이 과정에서 과산화 수소와 같은 강력한 산화제들이 생성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산화제들은 나중에 지하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표면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 후보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말 그대로 살균된 상태입니다. 그 어떤 박테리아나 미생물도 이 무자비한 방사선과 산화제의 파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로파에서 생명을 찾고자 한다면 표면은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그곳은 오직 죽음만이 정제되어 쌓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또한 유로파 주변의 거대한 가스토러스 토루스를 형성합니다. 유로파 표면에서 방사선에 의해 튕겨나간 입자들이 유로파의 궤도를 따라 도넛 모양의 거대한 가스 구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로파가 목성의 영향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살점을 뜯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로파는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위성이 아니라 목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끊임없이 소화되고 있는 먹잇감에 가깝습니다. 목성의 자기력선은 유로파를 관통하며 위성 내부의 전도성 액체 바다와 반응하여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응은 목성이 유로파의 깊숙한 속살까지 속속들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하늘의 도끼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유로파 궤도에 머무는 대신 목성을 길게 도는 궤도를 택했습니다. 유로파 근처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가는 방사선에 의해 회로가 타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탐사선은 유로파에 잠시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서둘러 목성의 방사선 벨트 밖으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화염 근처에 잠깐 손을 뻗어 물건을 집어오고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력조차 유로파의 하늘 앞에서는 이토록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파의 하늘이 주는 공포는 단순히 죽음의 위협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우주적 환경에 대한 무력감을 상기시킵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를 태양의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포근한 담요와 같지만 유로파의 하늘은 그 담요를 갈갈이 찢어발기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보는 목성은 경이로운 행성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를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대한 방사능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당신의 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당신의 발밑에서는 또 다른 물리적인 위협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조성력은 유로파의 얼음 지각을 쥐어짜며 지구의 그 어떤 지진보다 강력하고 기괴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하늘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유로파의 얼음 대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방사선이 당신의 내부를 파괴한다면 이제 설명할 얼음의 비명은 당신이 서 있는 기반 자체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티커네이는 땅이 단단하다는 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대지는 변하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이며 모든 문명은 그 부동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에서 이 믿음은 가장 먼저 산산조각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체의 피부처럼 꿈틀거리고 비명을 지르며 끊임없이 갈라지고 다시 붙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로파의 차가운 평원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기괴하고 압도적인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발밑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기계의 소음 같기도 하고 거대한 짐승이 고통에 겨워 내뱉는 신음 같기도 합니다. 이 공포의 근원은 바로 유로파를 쥐어짜고 있는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손, 즉 목성의 조성력 타이들 포스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달이 일으키는 조석 현상을 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목성과 유로파의 관계에서 이 현상은 차원이 다른 폭력성을 띱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308배나 무거운 거대한 질량 덩어리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이 내뿜는 중력은 주변의 위성들을 단순히 공전시키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물리적 형태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유로파가 목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목성의 중력은 유로파를 늘렸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 차를공을 손으로 꽉 쥐었다가 힘을 빼는 과정을 말입니다. 유로파는 그 공과 같습니다. 목성에 가까워질 때 위성은 길게 늘어나고 멀어질 때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로파의 얼음 지각은 수십 미터씩 솟아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실감하기 위해 수치를 살펴봅시다. 지구의 바닷물은 달에 의해 고작 몇 미터 높낮이가 변하지만 유로파의 단단한 얼음 지각은 이 조성력에 의해 무려 30미터 이상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10층 높이의 빌딩이 통째로 솟구쳤다가 가라앉는 수준의 지각 변동이 며칠 간격으로 위성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철사를 반복해서 구부리면 구부러진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마찰열이 바로 유로파의 지하 대양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에너지원이지만 표면에 서 있는 존재에게 이 열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전조입니다. 얼음 지각이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위성 전체를 거대한 지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기괴한 붉은 줄무늬들, 즉 리네아 라이네에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쥐어짜기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성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 찢겨나간 벌어진 상처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지각은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비명을 지르며 갈라집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이기에 그 소리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신고 있는 탐사화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파괴적일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판이 서로 긁히며 내는 저주파의 진동은 당신의 뼈와 장기를 뒤흔들 것이며 그 소음은 진공을 뚫고 당신의 공포심을 직접 자극할 것입니다. 이 갈라진 틈 사이로는 지하 바다의 물질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차가운 얼음 화산, 즉 저온 화산, 시라요 볼카니즘 활동입니다. 지구의 화산이 뜨거운 용암을 뿜어낸다면 유로파의 화산은 소금기가 가득한 물과 암모니아, 그리고 황산 화합물이 섞인 진흙 같은 얼음물을 뿜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솟구쳐 올라와 공기가 없는 표면에 극저온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즉시 얼어붙으며 리네아 주변에 붉은색과 갈색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색깔들은 황산이나 염화마그네슘 같은 물질들이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변색된 것입니다. 마치 신선한 상처 위에 피 닦지가 않는 것과 흡사한 이 과정은 유로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위험한 곳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평화로운 얼음판이 사실은 언제든 입을 벌려 당신을 삼키고 붉은 진흙을 쏟아낼 수 있는 활화산의 분화구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유로파의 궤도 공명 Orbital Resonance는 이 공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유로파는 안쪽에 이오 아이오, 바깥쪽에 가니메데와 정교한 비율로 공전 주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오가 2번 돌 때 유로파가 1번 돌고 유로파가 2번 돌 때 가니메데가 1번 도는 이 기묘한 춤사위는 새 위성이 주기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때 위성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해지면서 유로파의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타원 궤도 때문에 유로파는 목성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조성력의 강도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즉, 유로파는 쉴 새 없이 압박을 받는 상태이며 지각의 긴장감은 단 한순간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오가 화산 활동으로 들끓는 지옥이 된 것처럼 유로파 역시 내부적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격렬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두꺼운 얼음 뚜껑이 덮여 있어 겉으로 보기에 고요해 보일 뿐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얼음 지각이 내부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위성의 내부 핵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액체층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얼음 지각은 내부 핵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거나 비대칭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비동기 회전 (asynchronous r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유로파의 표면 지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변합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균열이 오늘날에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탐사자에게 재앙과도 같은 조건입니다. 당신이 기지를 건설한 지점이 내일이면 거대한 균열의 한복판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형 지물이 하룻밤 사이에 뒤틀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얼음 위에서 길을 찾는 것은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비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성 전체의 유기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지각이 갈라지고 다시 얼어붙는 과정에서 표면의 물질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바다의 물질은 다시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 전지구적 순환은 유로파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화학 공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순환의 과정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순수한 파괴의 연속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얼음판들이 서로 충돌하고 밀어내며 형성하는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는 지구의 판 구조론을 연상시키지만 그 속도는 훨씬 빠르고 결과는 훨씬 참혹합니다. 지구의 판은 1년에 몇 센티미터 움직이지만 유로파의 얼음판은 조석 주기에 따라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평선 끝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얼음벽이 당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벽은 높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며 목성의 중력에 의해 뒤틀린 채 끔찍한 굉음을 내며 전진합니다. 당신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사방은 이미 갈라진 틈새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 파편과 독성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밑의 얼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유로파가 가진 불안정성의 본질입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단 한 뼘의 안전한 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모든 곳이 잠재적인 파괴의 현장이며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위성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질학적 폭력은 유로파의 표면을 기괴한 미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네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격자무늬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이지만 그 거미줄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유로파를 쉼없이 주무르며 그 안에 바다를 끓게 하고 그 위에 얼음을 찢어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인류가 만든 그 어떤 폭탄보다 강력하며 그 지속성은 영겁의 세월에 걸쳐 있습니다. 유로파는 조용한 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며 가장 잔인하게 자신의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유로파를 무서운 위성으로 꼽는 이유는 단순히 그곳에 바다가 있거나 방사선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대지의 분노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땅을 신뢰하지만 유로파는 그 본능적인 신뢰를 가장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얼음, 꿈틀거리는 지평선, 그리고 30m씩 솟구치는 대지. 이 모든 것은 유로파가 인간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지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괴한 풍경, 즉 그 어떤 탐사선도 착륙을 시도하기 두려워하는 카오스의 지형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지각의 비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질서의 극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리언, 멀리서 바라본 유로파는 목성의 중력이라는 거대한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매끄러운 진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은백색의 베일을 벗겨내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인류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괴하고도 잔인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매끄러운 얼음판이 아니라 수조 개의 칼날이 솟아오르고 거대한 대지가 갈갈이 찢겨 나간 뒤 다시 뒤엉켜 얼어붙은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묘하고 위험한 구역을 카오스 지형, 주 차오스 테레인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장소, 즉 논리적인 지질학적 법칙이 통하지 않는 지옥의 미로를 의미합니다. 유로파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네 번째 공포는 바로 이 숨 막히는 무질서와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미약함입니다. 카오스 지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자면 마치 거대한 빙산들이 가득 찬 바다를 통째로 얼려버린 뒤 그 위를 거대한 포크로 무작위로 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블록들이 제멋대로 기울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산맥은 수백만 년에 걸친 판의 이동으로 완만하게 형성되지만 유로파의 이 얼음 산맥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각이 무너져 내리며 형성된 파괴의 잔해들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험한 지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산처럼 쌓인 폐허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평평한 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발걸음은 낭떠러지 아니면 날카로운 얼음 기둥으로 이어집니다. 이 잔인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수중 렌즈 이론 (Subsurface Water Lens Theory)은 우리를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단단한 얼음 지각 중간층에 지하 대양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대한 물 주머니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이 거대한 렌즈 형태의 주머니가 지각 아래에서 솟아오르면 그 위에 단단했던 얼음판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탱할 힘을 잃은 지각은 지하의 액체 속으로 붕괴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수 킬로미터 두께의 대지가 예고도 없이 수직으로 하강하며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을 말입니다. 당신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땅이 순식간에 액체로 변해 당신을 집어삼키고 그 부서진 잔해들이 다시 기괴한 각도로 얼어붙는 이 과정은 유로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카오스 지형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코나마라 카오스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도시 전체를 분쇄기에 넣고 돌린 뒤 다시 얼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크기의 얼음 뗏목들이 원래의 위치에서 수 킬로미터씩 이동하거나 회전한 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로 유로파의 시면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지면, 바로 몇 킬로미터 아래에는 언제든 지표면을 녹여버릴 준비가 된 액체 상태의 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오스 지형은 유로파의 얇아진 피부와 같으며 그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지하 대양의 박동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흉터입니다. 이 미로 같은 지형은 탐사선들에게도 죽음의 함정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유로파에 착륙선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착륙할 수 있는 평평한 장소를 단 한 곳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더와 고해상도 카메라로 살펴보아도 유로파의 표면은 온통 수십 미터 높이의 얼음 기둥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균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착륙선이 이 카오스 지형에 내려앉으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못이 가득 박힌 판 위로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페니텐테스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얼음 칼날, 지형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태양빛의 승화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얼음 칼날들은 수미터 높이로 솟아있어 사람이나 로봇이 통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유로파는 자신의 속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표면 전체를 거대한 가시덤불로 감싸고 있는 셈입니다. 지형의 험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색깔입니다. 카오스 지형의 골짜기와 균열 사이사이에는 붉고 갈색인 정체불명의 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바다에서 솟아오른 소금과 황산, 화합물들이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에 구워지며 변색된 것입니다. 이 붉은 흔적들은 마치 위성의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온 피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들이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유기물질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그 시각적인 인상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장에서 말라붙은 혈흔처럼 보이며 이 위성이 겪어온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포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카오스 지형 한복판에 서 있는 인간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산맥에는 능선이 있고 계곡이 있으며 태양의 위치를 통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카오스 지형에는 논리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사방이 똑같이 생긴 날카로운 얼음 블록으로 막혀 있고 하늘에는 거대한 목성이 압도적인 크기로 떠 있어
원근감을 마비시킵니다. 지평선은 울퉁불퉁한 얼음 조각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당신이 온 길은 방금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이미 형태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우주의 미노타우로스 미로입니다. 또한 이 지형은 유로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카오스 지형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은 지형입니다. 이는 유로파가 끊임없이 자신의 피부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미로는 수백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지형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에너지는 유로파가 결코 죽은 돌덩어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생명력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빚어내는 맹목적인 힘이며 그 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단지 짓눌려 사라질 미물에 불과합니다. 유로파의 카오스 지형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줍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질서 전견해야 할 산맥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경은 우리의 인지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닌 우주의 난폭함과 무질서를 보게 됩니다. 유로파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기괴한 형태로 드러내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곳은 질서가 죽은 곳이며 너희의 규칙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질학적 공포, 방사선의 위협, 그리고 시면의 어둠보다 더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잔인하고 무질서한 환경 속에서도 무언가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카오스 지형 아래에 따뜻한 물 주머니 속에 혹은 저 깊은 100km 아래의 시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 생명체는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외계인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테러, 공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유로파의 마지막 장, 즉 생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이 왜 가장 끔찍한 공포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로파의 가장 무서운 비밀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이 잉태했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로파의 모든 물리적 위협들, 압도적인 수압의 지하 대양, 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선의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얼음 지각, 그리고 무질서한 카오스의 지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를 거부하는 완벽한 죽음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유로파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무서운 위성으로 꼽히는 진짜 이유는 이토록 잔인한 환경이 동시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물학적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기대하지만 유로파의 시면에서 마주하게 될 생명은 우리가 꿈꾸던 다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암흑과 고립 속에서 다듬어진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공포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유로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공포, 바로 생물학적 파라독스입니다. 생명은 빛을 필요로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유로파에서 철저히 무너집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광합성에 의존하지만 유로파의 지하 대양은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태양 대신 위성 내부의 열과 화학 반응에 의존하는 화학 합성 생명체일 것입니다. 목성의 중력이 유로파를 쥐어짜며 만들어내는 조성열은 지하 바다 밑바닥의 암석 핵을 뜨겁게 달구고 그곳에서 지구의 블랙 스모커와 같은 열수 분출구를 만들어냅니다. 황산과 메탄,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섞인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은 어둠만이 지배하는 바다에서 유일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요람은 동시에 가장 기괴한 진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km 깊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각이라는 감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존재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은 무용지물이며 대신 그들은 물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측선 기관이나 수 킬로미터 밖의 화학적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후각 혹은 전자기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감각망을 발달시켰을 것입니다. 지구의 심해어들이 가진 기괴한 형태는 유로파의 생명체들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한 축에 속할 것입니다. 유로파의 포식자들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진동만으로 당신의 심장 박동을 추적할 것이며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에서 사냥꾼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들의 진화적 고립성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천장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파의 생태계가 수십억 년 동안 외부 우주와는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해성이나 운석을 통해 유기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유로파의 생명은 말 그대로 고립된 실험실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DNA 구조, 단백질 구성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화학적 논리는 지구의 그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생명체와의 만남이라기보다 이질적인 물리 법칙과의 조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식하며 우리의 윤리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행동 양식을 보일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공포는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 사이의 기묘한 연결성에서 더욱 증폭됩니다. 앞서 언급한 카오스 지형과 리네아를 통해 목성의 방사선에 의해 구워진 표면의 산화제와 유기물들이 지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하 바다의 생명체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식이 되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로 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의 죽음, 방사선, 이 지하의 생명 바다를 먹여 살리는 이 기괴한 순환 구조는 유로파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얼음 덩어리를 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생명체의 소화기관 내부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유로파의 생명체가 미생물 수준을 넘어선 지능을 가진 존재라면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초감각을 발달시킨 지성체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오직 얼음 천장만이 세계의 끝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얼음을 뚫고 내려오는 인류의 탐사선은 신의 강림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로운 암흑 세계를 파괴하려는 외계 침략자의 공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탐사선의 조명은 그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는 파괴적인 광선일 것이며 우리가 내보내는 무선 신호는 그들의 민감한 신경망을 뒤흔드는 소음 공해일 것입니다. 첫 만남은 축복이 아닌 서로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문명 사이에 비극적인 충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공포를 종합하여 유로파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왜 유로파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무서운 위성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곳이 춥거나 방사선이 강하거나 바다가 깊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로파의 진정한 무서움은 아름다움과 잔혹함의 완벽한 결합에서 옵니다. 멀리서 보면 은백색으로 빛나는 천상의 보석 같지만 그 껍질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우주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납니다. 유로파는 인류에게 오라, 이곳에 너희가 찾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라고 유혹하는 동시에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고 시면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매장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인류의 오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유로파는 그 어떤 정복자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그곳의 하늘은 독을 품고 있고 그곳의 땅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며 그곳의 바다는 모든 것을 짓누르는 어둠의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유로파로 향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포보다 더 강력한 인류의 본능, 즉 미지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합니다. 저 차가운 얼음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 영원한 어둠 속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로파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위성을 바라보며 느끼는 공포는 사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근원적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투영입니다. 만약 유로파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을 얻겠지만 동시에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그 존재들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유로파에서 아무런 생명도 찾지 못한다면 그 압도적인 규모의 바다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주는 허무함과 고독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무섭고 없어도 무서운 곳, 그것이 바로 유로파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파는 태양계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트랩입니다. 그곳은 생명의 탄생지인 동시에 무덤이며 빛의 상징인 동시에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우리가 유로파를 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가진 공포의 한계점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내에 인류의 탐사선이 유로파의 얼음을 뚫고 그 시면의 바다에 첫 번째 카메라를 들이밀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 인류는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유로파의 그 차갑고 푸른 눈동자가 우리를 빤히 응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는 가장 무서운 위성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야말로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포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그 겸허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의 비명소리와 목성의 방사선 벨트를 뚫고 우리는 결국 그 시면의 바닥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이끌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유로파, 그 차가운 얼음 지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의 거대한 중력 아래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을 찾아올 무모하고도 용감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은 어쩌면 가장 끔찍한 악몽의 한복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치톨